안녕하십니까. 건축법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3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25입니다. 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면적 규제입니다.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기준폭이 확보된 도로의 경계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된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자, 그럼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경사지가 있다고 했다고 합시다. 경사지 2m예요. 여기가 12m, 10m일 때 대지 면적을 구해보면은 경사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4m가 확보가 여긴 내 대지가 아니죠. 그럼 대지 면적은 10 곱하기 10 하면은 10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 되는 것이죠. 자,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입니다. 외벽이 없는 경우는 외곽 부분의 기둥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시험에 나왔을 때는 내벽이라고 바꿔놓으면 틀렸다. 자, 이중벽인 경우는 벽제두께합의 중심으로 하지만,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과 단열재를 구조체에 외기체 설치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오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건축물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한다.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처마, 차양 등의 부연 등 외벽의 중심선으로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될 경우에는 일부분 후퇴하는데 어떤 경우냐. 전통사차는 4m, 축사는 3m, 한옥 공동주택의 자동차 충전시설, 제로레지 건축물은 2m, 기타는 1m를 후퇴합니다. 자, 건축면 산지 제외되는 부분은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1m 이하인 부분. 창고 중 물품 입출을 위한 차량 조만시설의 경우 지표면상 1.5m 이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면적 산정 기준입니다.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얼마를 후퇴를 해요? 1m를 후퇴, 가로채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산정하고요. 자, 난간, 노대 등의 바닥 면적,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가로 채우기.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다. 그러면 구해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4.5m예요. 1.8m입니다. 이랬었을 때 노대 면적은 1.8m까지 안 들어가요. 이 노대 면적은 4.5 곱하기 1.8 마이너스 1.5를 빼주게 되면은 이 노대 면적은 1.35제곱미터가 노대 면적에 들어갑니다. 자, 필로티 등의 바닥 면적입니다.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벽 면적 2분의 1 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유층 아래면까지 공간된 것의 부분도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 다음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두 번째, 차량의 통행. 세 번째, 주차에 전용되는,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근데 시험에 나왔을 때는 공동주택을 빼버리고 사무소 넣으면은 사무소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핵심 26. 대지의 분할 규모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분할 규모는 최소한 주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상공, 녹.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도.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나와야 되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이상 나와야 됩니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도 외우시고, 주거는 60, 상공은 150, 녹지지역은 200.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핵심 27.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입니다. 자, 주요 구조부는 반드시 내화 구조로 하셔야 되고요. 마감 재료는
불연제로인데 시험에 나왔을 때는 준불연제로 바꿔놓으면 틀린 말이 되겠죠. 너비 및 높이는 각각 5m 이하가 돼야 되고요. 자, 밀폐된 구조의 경우는 벽 면적이 10분의 1 이상인데 바닥 면적이 뭐 20분의 1 이렇게 바꿔놓거든요. 틀린 말이 되겠죠. 창문을 설치한다. 예외, 지하층으로서의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자,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 연결 부분은 방화 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연결복도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핵심 28 높이의 규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부분 높이 산정해요. 건축물 상단이 옥탑인 경우 옥탑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물 높이 산입에 다 들어갑니다. 옥탑을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탑, 장식탑 등으로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높이에 다 들어가고요. 건축 면적의 8분의 2 이하일 경우에는 12m를 넘는 부위만 높이에 사용합니다. 자, 두 가지 경우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있어요. 옥탑이 15m입니다. 저기가 20이고 18이에요. 그럼 높이는 가중평이 19m 나오죠? 더하기. 건축 면적의 10분의 1이다. 그럼 11을 빼줘요. 15-11을 빼주면 요거는 22m가 건물의 높이가 되죠?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30m입니다. 저기가 5m예요. 5m인데 여기를 뭐로 쓰느냐? 옥탑을 거실로 사용한다고 했다고 합시다. 거실로 사용한 이거는 높이에 다 들어가요. 35m가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핵심 28 높이 규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처마 높이는 바로 시험 문제예요. 요 용어 자체가. 박스 치는 부분을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그러면 처마 높이를 바로 찍으면 정답입니다. 반자 높이.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입니다. 반자 높이가 다른 부위가 있는 경우는 방의 부풀을 바닥 면적으로 나눈 가중평이나 높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반자 높이가 나왔다. 예? 여기를 3m, 2m 하고요. 여기까지를 5m, 5m 했다. 요거의 반자 높이는 구하면 돼요. 요걸 구하니까 30제곱미터 나오죠. 요거는 10제곱미터, 5제곱미터 나오잖아요. 수평 길이 10m 분의 45제곱미터 나왔죠. 다 더하면 45를 나눠주니까 4.5m가 이 건물의 반자 높이가 됩니다. 자, 다음은 층고입니다. 방위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자, 그림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렇게 이런 건물이 있으면 자,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 윗면까지 여기를 층고라고 합니다. 윗면에서 윗면까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중간층에서 중간까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다음은 높이 규제 층수. 층수 산정의 원칙입니다. 지상층의 층수만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하층 안 들어갑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 높이는 얼마마다? 3m. 가로채우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50층. 얼마 곱해요? 4m 곱하죠? 200m. 고층은 30층 이상 4m 곱하니까 120m. 자, 부분적으로 층수를 달리할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산정하는데 평균한다? 틀린 말이 되겠죠. 옥탑층에 대한 층수 산정 기준입니다.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옥탑 등은 층수에 산입됩니다.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옥상 부분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8분의 1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에? 건축 면적의 8분의 1. 자, 다음은 핵심 29.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의 지정 기준입니다. 허가권자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해서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 내기 좋죠, 이거는. 자, 1. 도시군관리 계획 때 토지 이용 계획. 당해 가로구역이 접한 도로의 너비인데 이걸 살짝 바꿔놔요. 대지의 너비라고. 대지의 너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당해 가로구역이 상하수도 등 시설의 수용 능력. 네 번째, 도시 미관 및 경관계획. 다섯 번째,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 계획. 자, 다음 핵심 30. 전용 주거지역 1번 주거지역 안에서 자, 이거 가로 채우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정북방에도 1조건을 받습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1조 등의 확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확보를 자, 어디에서? 가로 채우기.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에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야 되는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을 떨어져야 됩니다.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 단위 건축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자, 예외.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는 건축주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상원의 건축하는 건축의 제외입니다. 15m라고 바꿔놓으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건물이 있었을 때 얼마까지? 인접대지 경계 개선에서 9m까지는 1.5m예요. 10m까지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16m다 얼마 떨어져요? 2 나눠주면은 8m 이상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0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10m를 초과할 때는 2분의 h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31.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이에요. 자, 구조기술사,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경관 20m 이상 건축물, 차양 등의 내면 길이 3m 이상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 필요티 형식의 건축물, 지중국 이래 중요도 특이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목 분야 기술자 잘 나오죠? 가로 채우기. 15.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 공사, 높이 5m 이상의 웅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은 토목 분야 기술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지질조사,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흙막이벽, 옹벽 설치 등에 관한 유해 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5.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 32.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입니다.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최소 2대가 필요합니다. 공식은 어떻게 돼요? 2대 플러스 2000분의 6층 이상 거실 바닥면 A-3,000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이수급, 전시장, 숙박시설, 뭐 업무시설, 유락시설 한 대예요, 기본이. 그래서 한 대. 이거는 공식이 한 대 플러스 A-3,000에서 2,00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자, 기타 시설 한 대입니다. 이거는 한 대 플러스 3,000분의 A-3,000 해주면 요거는 몇 대인 경우? 8인승에서 15인승. 자, 16인승 이상은 여기서 10대가 나왔다. 그러면 나누기 1을 해서 5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핵심 33. 비상용 승강기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예요. 자, 비상용 승강기에는 31m를 넘는 건축물이죠. 승강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의 바닥벽으로 구획한다. 자, 창 및 창문, 출입구, 기타 계곡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뭐 해야 돼? 방화문을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누대 또는 외부를 향해서 열어야 되는 시험에 나왔을 때는 내부라고 바꿔놔요. 틀린 말이 되겠죠? 외부를 향해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로 해야 돼요. 중불연 재료라고 바꿔놓으면 틀린 말입니다.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배연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자,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비상용 승강기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6제곱미터 이상입니다. 5제곱미터라고 바꾸면 틀린 말이에요. 5개의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A입니다.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거리 얼마 이하? 30m 이하로 해야 됩니다. 자, 승강장 출입구분에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 말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핵심 34 개별 난방 설비 관련 기준이 되겠습니다. 개별 난방 설비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죠. 보일러 설치는 잘 보세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합니다. 거실의 하면 틀린 말이에요.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게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 한기는 이렇게 보면 윗부분에는 요거는 0.5제곱미터 이상 나와야 되고요. 자, 밑에 10cm 이상 급기구, 배기구 설치하셔야 되죠. 자, 윗부분에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 설치합니다. 자,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개방 상태로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전기 보일러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 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하셔야 되고요. 기름 저장소는 보일러실 외부에 설치한다. 자, 보일러 연도는 내화 구조로서 공동 연도로 설치해야 되고요. 자, 오피스텔 난방구역이에요. 방화구역으로 구역하는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오피스텔을 여기를 공동주택으로 바꿔놔요. 공동주택이라고 바꿔놓으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핵심 35 특별건축구역이 되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설정할 수 없는 제지역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는 우리가 특별건축 지정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접도구역을 정답으로 많이 내더라고요. 자, 특별건축의 지정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건축가가 도시를 건설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도심이 나와요. 도심 경관 창출 이런 말 없어요. 건축가가 도시를 건설 어떻게 하느냐. 자, 건축 찾아보세요.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을 하고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건설 기술 수준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특별건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도심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통합적용 대상은 세 가지가 있죠.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공원 부설 주차장에 미술 장식을 설치하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쁘다고 그랬잖아. 공부미. 근데 여기에다가 대지 안에 조경하면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건축구역의 통합적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공부미, 공원 부설 주차장에 미술 장식을 설치하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핵심 36입니다. 건축 분쟁 조정 사항이에요. 자,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인데 시험에 나올 때는 대통령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꿔놔요. 틀린 말이죠. 그런 거 하면은 허가권자와 간의 분쟁, 허가권자와의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죠. 건설 사업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을 조정하는 거는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만을 조정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명령 처분에 위반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니 바로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체크하시면 되죠. 부가권자는 건축허가권자입니다. 자, 부가횟수 1년에 몇 번까지? 2회까지만 돼요. 범위 안에서 시정 시까지 부과할 수가 있고요. 시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게 되어 있고요. 시정조치를 한 경우일지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부과 방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납입고지서에는 이 신청 방법, 이 신청 기간 함께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제징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과태료는 장관님도 돼요. 도지사도 되고
근데 장관님과 도지사는 승인권자잖아요. 그 이행강제 뭐 건축 허가권자니까 누구만 찾아? 허가권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장관 다 제끼고 도지사를 제끼고 나면 누구만 남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이제 허가권자를 찾아내시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